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명웅 얼굴만으로 홀렸다. 40분간 샴푸 매출 15억 찍은 비결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8월 GS홈쇼핑은 TS 샴푸 방송에서 모델인 가수 이명웅 씨 광고를 방송 내내 스크린에 송출한 게 눈길을 끌면서 40분 만에 준비 물량인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스튜디오가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목재 세트를 주로 활용했던 TV 홈쇼핑, 라이브 쇼핑 업계가 최근 디지털 스튜디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대형 LED 스크린 월을 세우고 AR, VR 기술을 활용해서 실감나는 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디지털 스튜디오는 TV 홈쇼핑의 숙명인 재핑 효과, 채널을 돌리다가 중간에 있는 채널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재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광고를 피해서 화면을 돌리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몰입감 넘치는 화면으로 사로잡는 전략입니다. GS홈쇼핑은 지난 7월에 이 LED 스크린 월을 설치했는데요. 이후 3개월간 이곳에서 진행한 방송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디지털 세트는 폐기물을 줄여서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디지털 스튜디오를 도입하면서 일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실물 세트의 소품, 페인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난 3개월간 약 8톤의 폐기물 절감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업계가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도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레동 곱창집 사장이 연 매출 150억 원 찍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가맹사업 경영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기사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월화고기, 월화식당의 창업자인 전준영 씨는 식당 15곳을 열었는데 지금까지도 장사가 매우 잘 됩니다. 그는 13년 동안 탄탄하게 사업을 키워온 경영 노하우를 이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음식 장사는 서비스업이고 이 식당 역시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 서비스의 품질은 곧 매출과 브랜드 가치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전공이나 업계 경력보다 사람 됨됨이를 더 많이 보고 스킨십에 능한 사람들이 이 직종에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장과 관리자로는 자기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 또 3년 이상 함께 일하면서 신뢰와 내공을 쌓아온 사람들을 점장과 관리자로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도 직영점에서 최소 한 달을 일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준영 씨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직의 단합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잘해주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끝이 아니라 비전 있는 브랜드와 미래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과 소속감이 생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직원 교육, 해외 연수, 송년회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전 씨의 또 다른 노하우로는 생산회사, 고기 유통회사, 소스 제조회사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을 별도 법인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공정을 해결할 수 있어서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고 비용을 아끼는 만큼 재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물류연합군 꾸린 네이버, 쿠팡 로켓 배송의 도전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3일 네이버는 네이버 도착 보장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네이버의 물류연합군인 NFA 생태계를 믿고 야심차게 내놓는 서비스라고 말했는데요. 이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사가 고객에게 도착 일시를 높은 정확도로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쿠팡이 판매사 제품을 직매입하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당일 그리고 2길 배송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물류연합군과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술로 분석해서 직매입이나 자체 물류센터 없이도 도착 일시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현재 53만 개의 스토어가 입점해 있고 상품 DB는 2억 개에 달합니다. 네이버는 이에 따른 다양한 배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물류연합군 생태계인 NFA를 구성했습니다. 빠른 배송은 CJ 대한통운, 그리고 소상공인 물류는 파스토가, 동대문 패션 물류는 신상마켓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라스트마일 담당인 생각대로, 신선식품 배송에 강한 이마트몰도 참가했습니다. 물류연합군, NFA 생태계 이런 키워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더욱 살려줄 수 있는 연합군들,
그리고 그 연합군들과 함께 생태계를 이뤄가면서 더 다양한 서비스에 도전해보는 거. 이거 역시 언더백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은 이제 레드오션,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중국 갈등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중국에 새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서 중국의 생산시설을 투자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천연 자원, 저렴한 인건비, 거대한 시장 등 여러 의미로 블루오션의 매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더 이상 한국 프리미엄이 먹히지 않는 레드오션으로 변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 도시 봉쇄까지 겹쳐 중국 내 투자 인식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도 탈중국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사 제품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던 애플 역시 올해 초 중국 내 공급망 단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뒤로는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 베트남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강도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공급망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는 넷플릭스 보면서 돈 번다 1분 만에 마감되는 꿀알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리셀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알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인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달려가는 오픈런을 위해 리셀러들이 고용하는 알바입니다. 줄서기를 담당하는 줄서기 알바, 명품업체들이 정해놓은 구매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구매 대행 알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알바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알바들의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10,000원에서 12,000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품 줄서기 알바는 알바생들 사이에 꿀알바로 통합니다.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모 씨는 배달 알바와 줄서기 일을 같이 하고 있다며 새벽부터 아침 시간까지는 줄을 서다가 오후와 저녁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의 금융투자 상품 1년 수익률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분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해서 퇴직급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서 향후에 더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 계좌 내에서 투자 상품을 운용하면서 더 많은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요. 투자자들은 주로 타깃 데이트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이러한 상품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3,300을 넘었던 코스피가 최근에는 겨우 2,300선을 유지할 정도로 하락하면서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단기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팔고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갈아타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을 절반 해고하더니 휴무일 없애고 원격근무제 폐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직원 절반을 줄이고 정리해고 절차를 시작한 데에 이어서 트위터 직원들의 휴무일을 없애고 원격근무 제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조직 체계를 개선해서 비용 절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위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전체 회사 차원에서 월 단위 휴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이러한 트위터의 원격 근무 정책을 취소하고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로 복귀해 풀타임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 세계 업무 트렌드로 여겨졌던 원격 근무 제도를 오히려 폐지하고 직원들을 모두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내부적인 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또 트위터를 어떠한 조직으로 만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키워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홈쇼핑 업계의 또 다른 도전, 디지털 스튜디오가 재핑 효과, 채널에 돌리는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NFA 생태계입니다. 네이버가 물류연합군과 생태계를 꾸려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업무 문화인 휴무일과 원격 근무제를 폐지하고 전 직원 풀타임 근무제로 전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240만 명이 참여한 BTS 하이브리드 콘서트가 주는 교훈입니다. 멀티버스가 어떻게 활용될지, 또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될지 한번 이 강의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뛰어난 리더들이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원칙 5가지입니다. 애자일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산업에서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꾸려가는지 보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메타버스와 파트너십, 가인즈 캠퍼스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서 중요한 토픽 7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경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